안녕하세요. 디지털 드로잉 기념일 달력 만들기 15, 16강 한꺼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커스텀 브러쉬와 사진 가져오기를 활용한 캘린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커스텀으로 한 브러쉬로 수국을 그려보는 시간까지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 전 캔버스와 브러쉬를 준비할 건데요. 그림을 그릴 캔버스는 A5로 저희가 항상 하는 A5 300dpi 인쇄용 해상도로 진행을 하고, 항상 유료 브러쉬 리워드 4시간짜리 광고 시청하시고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통해서는 첫 번째로 사진 가져오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 번 해보는 수업을 해보겠고, 그리고 커스텀 브러쉬 제작이 가장 큰 틀로 커스텀 브러쉬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브러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비스 페인팅을 이제 로그인을 해버린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커스텀 브러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비스 페인팅에 가입을 해서 메일을 인증해 주시는 절차를 좀 몇 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께서는 이 부분이 워낙 아이패드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시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메일 인증을 통해서 이비스 페인팅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16강 순서로는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달력 템플릿을 가져와서 달력을 구성해보는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캔버스에 브러쉬 패턴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브러쉬 패턴 만들기라는 창을 만들어서 브러쉬로 저장을 하고, 그 브러쉬를 지터와 방향 그리고 속도, 크기 등을 조정해서 커스텀 브러쉬로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서명 브러쉬도 한번 제작을 해서 그림마다 나의 서명을 찍는다든지, 도장 브러쉬를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된 이 그림은 누구네 작가에게 있습니다 라는 저작권 문구를 자주 도장 브러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빈 캔버스에 달력 템플릿을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저장해둔 달력 템플릿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배치해 보시고 달력을까지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갤러리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브러쉬 패턴 확인. 오리지널 브러쉬 패턴을 만들 때 브러쉬 패턴 아트웍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템플릿은 만년필 경질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이 투명한 배경인 창에 이렇게 까만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눈은 일단 하나 끄시고 새 레이어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도장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도장 브러쉬 가장 자주 사용하는 테크니컬 펜으로 닉네임이나 서명 또는 낙관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닉네임을 누구네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 너무 두껍네. 안 예쁘네. 그러면 다시 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우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 돌아가기,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로 해보겠습니다. 나의 갤러리 돌아가기. 그러면 확인, 브러쉬 패턴이 업로드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브러쉬로 등록할까요? 이런 안내 메시지가 뜨면 OK. 사용자 지정 브러쉬가 추가되었습니다. OK. 다시 뒤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에서 A5 300dpi로 열어주시고 브러쉬로 갔을 때 제일 아래 만년필 경지 경지라고 되어 있네. 사용자 지정에 만년필 경지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지금 만들어 온 브러쉬인데 이름을 변경되지 않아서 이런 거고, 설정에 가셔서 최소 두께 키워주시고 최대 두께도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이름도 바꿔주세요. 누구네 도장. 오케이. 한번 그어볼까요? 그었을 때 제가 키웠어도 어떤가요? 응? 너무 작죠? 크기도 제각각이고, 도장 브러쉬는 균일하게 내가 찍었을 때 한 곳에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크게 나오고 어떨 땐 작게 나오는 피랍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랍이 느껴지지 않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창 다시가 디지털 펜을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펜을 복사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고, 모양 원본 불러오고, 모양에서 브러쉬 패턴 원본, 그리고 누구네 가져와 보겠습니다. 간격은 늘려주시고, 한번. 네. 도장 브러쉬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도장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써드릴게요. 도장 브러쉬는 디지털 펜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펜은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필압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두께가 균일하게 원하는 위치에 콕콕콕 도장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 브러쉬는 이렇게 디지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커스텀 브러쉬를 만들어 볼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수국 브러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국 브러쉬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국 브러쉬 사용하실 때 이 커스텀으로 했던 도장 브러쉬로 했던 브러쉬로 다시 편집하셔가지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누구네 이 레이어 눈을 꺼주시고 새 레이어 만드셔가지고 스케치 해서 연필 샵 1 선택하셔가지고 수국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국은 잎이 4개고, 그래서 분할자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리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수국은 잎이 약간 마른 목갓골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잎이 4개고, 브러쉬는 까만 부분이 채색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색연필로 칠하듯이 꽃의 결을 살려서 칠해주시면 브러쉬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먹히니까 페인트 통으로 색을 입히시지 말고 이렇게 색연필처럼 색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2번 복제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복제, 레이어 복제. 제일 하단에 있는 레이어 눈을 꺼주시고, 두 번째 있는 레이어 눈을 꺼주시고, 제일 위에 있는 세 번째 복사했던 레이어만 선택하셔가지고 사이즈를 바꿔보겠습니다. 사이즈 바꾸시고 방향을 살짝 들어서 위치를 바꿔주세요. 꽃잎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한 개의 모양만 나와가지고 모양이 재밌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다이나믹하게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셔서 방향을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화면 밖으로 꽃잎이 나가면은 꽃잎이 잘려 보이기 때문에 꽃잎이 잘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겹쳐 있으면 또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비율이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는 대칭자 꺼주시고 나의 갤러리로 돌아갑니다.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면 또 확인
브러쉬 패턴이 업로드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안내가 나오게 되고 OK. 사용자 지정 브러쉬 추가되었습니다. OK. 다시 돌아갑니다. 도장 테스트를 했던 캔버스로 돌아가서 편집 다 지워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브러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바로 브러쉬 테스트 했을 때 그냥 약간 톱니바퀴 같은 톱니가 있는 브러쉬처럼 나오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브러쉬의 간격을 조절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간격 조절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최소 두께 좀 키워주시고 최대 두께도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이름 변경, 수국, 저는 좀 지금 몇 개 만들었기 때문에 수국 OK. 그리고 기본 다시 가셔가지고 모양 되어 있죠. 간격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간격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를 해드릴게요. 간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터 위치 좀 바꿔주시고 지터 간격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두께를 올리신 다음에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어떤가요? 조금 전에 그었을 때는 선이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뭔가 꽃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방향이 꽃이 큰 꽃이 위에 작은 꽃이 아래, 큰 꽃이 위에 작은 꽃이 아래, 되게 균일한, 위치는 균일하지 않은데 방향은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정을 하나를 못했기 때문인데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지터 각을 100으로 바꿔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터 각을 100으로 바꿔주시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다르죠? 위에 있는 파란색 꽃과 아래에 있는 빨간색 꽃의 꽃의 방향이 믹스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 브러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볼 텐데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캔버스랑 그림을 참고하셔서 제가 그린 스케치의 완성본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자료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저장이 뜨기 때문에 저장하셔가지고 png 파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은 레이어여시고 썸네일 하단에 있는 카메라에서 불러오겠습니다. A5로 그렸고 A5로 불러왔기 때문에 딱 맞게 불러올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사이즈로 불러왔다면 이렇게 손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온 레이어는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름 변경, 스케치. 오케이. 그리고 새 레이어 아래쪽에 만들어주세요. 브러쉬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수국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는 테크니컬 펜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수국은 울룩불룩한 원형을 띄고는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울룩불룩한 원형입니다. 그래서 드로잉 펜이라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핫핑크 컬러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따라 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컬러, 수국의 화사한 컬러감인 파스텔 계통이나 블루 계통, 약간 그레이시한 계통을 선택하셔도 되고 저처럼 핫핑크 계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먼저 새 레이어 만들었기 때문에 새 레이어에 이 덩어리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테크니컬 펜과 달리 한번 그었을 때 울룩불룩하게 터치감이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꽃을 그렸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꽃의 덩어리감만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부를 색칠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색을 칠해 주셔도 되고 자동 선택 툴로 스케치는 눈 끄시고 이렇게 배경 선택하셨다가 반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거 하실 때 디지털 펜으로 그리시면 더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쪽이 채색이 되죠. 그리고 다시 자동 선택 툴로 선택 삭제하시고 다시 스케치 키시고 이렇게 제가 핫핑크색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음영을 가진 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드로잉 펜 다시 갖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바로 채색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좀 먹혀버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시 색깔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이 레이어 이름은 이름 변경 꽃덩어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새 레이어를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수국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이 빨간색 컬러에다가
수국 브러쉬를 뿌리게 되면은 수국의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색감을 살짝 더 밝게 바꿔주겠습니다. 좀 채도가 낮죠? 채도 높이고 밝은 컬러로.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밝은 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핑크에서 밝은 색으로. 꽃 사이즈는 조금 줄여가지고 꽃 덩어리 위쪽에. 근데 꽃을 찍다 보면은 꽃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꽃의 짙어 위치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이렇게 바꿔줘요. 짙어 위치를 키워주시면 짙어가 선이란, 잠깐 이론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가자면, 선이란, 이런 선이란 수학적인 면에서는 점이 이렇게 수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이 수없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면이 쌓이면, 면이 한 겹 쌓이면 높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3D 사물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짙어를 보시면 수없이 많은 점의 위치, 선을 이루는 점의 위치의 간격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짙어의 위치를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찍어보시면 조금 더 말을 잘 듣는 수국 브러쉬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크기를 줄여버리시면 꽃이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는 레이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핑크 톤을 만들고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더 빨간색 톤으로 조금 더 다용빛 톤이죠. 톤의 수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국이, 제가 본 수국에서는 이렇게 다홍빛의 수국을 본 적은 없는데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수국을 바로 꽃잎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감을 먼저 주는 이유는 동글동글한 형태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니까, 한 번씩 이렇게 덩어리감을 주시고 해주시고, 또 밑색이 흰색이 이렇게 있을 때 브러쉬가 지금 완벽한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밑색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였고, 꽃덩어리 아래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꽃덩어리 아래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잎사귀 브러쉬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수업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잎사귀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수국잎을 만들었고, 수국잎은 녹색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 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빛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빛 부분도 하나씩 그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붉은색 계열로만 그리다 보니까 좀 수국이라기보다는 철쭉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나뭇잎 레이어,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새 레이어. 눈을 다 꺼주시고 하늘색, 선택하셔서 페인트통으로 칠해주세요. 또 새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하늘색은 이름 변경, 하늘, 배경, 오케이.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생성한 레이어는 구름, 오케이. 보시면 레이어가 하늘 배경, 그리고 그 위에 구름, 그리고 나뭇잎, 꽃 덩어리, 꽃,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케치는 지금 제일 위에 있습니다. 구름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흰색 브러쉬, 그리고 브러쉬는 제가 좋아하는 차콜 가감, 눈을 다 켜보겠습니다. 그럼 스케치에 맞춰서 구름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구름을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리시면 구름의 모양이 좀 안 예쁘기 때문에 동글동글 굴리듯이 그려주세요. 그림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는 실제로 그리시는 그림은 더욱더 그렇겠지만 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이 어색하면은 좀 그림을 잘 그리셨더라도 형태가 잘 잡혔더라도 이 색이 가는 결이 좀 다르면은 어색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스케치에 눈을 끄고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팁으로 다른 내용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색칠을 했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했죠. 그럼 알파 채널을 다 잠궈주세요. 알파 채널을 잠궈주시고 모든 레이어의 알파 채널을 잠궜습니다. 꽃 덩어리를 색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필터에서 바꾸셔도 되고 다른 데서 바꾸실 수도 있죠. 일단 조금 채도를 낮추고 밝기를 높여서 이렇게 색감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꽃도 필터에서 색조, 채도, 밝기로 각각의 레이어를 색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더 화사하게 좀 바꿔봤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수채화 브러쉬를 좀 좋아해서 투명도를 올리고
약간의 터치감을 주게 되면은 색깔이 조금 더 풍성해 보입니다. 정말 약간의 터치감으로 이렇게 알파천으로 잠겨있지 않으면 번져 나가기 때문에 알파천을 꼭 잠궈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구름에도 약간의 음영을 주시면 조금 더 선명해 보입니다. 하늘도 이왕 색연필 느낌을 냈으니까 색연필 느낌을 한번 쫙 내주셔도 좋고요. 붓을 쓰실 때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큰 면적을 칠하실 때는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도 조금 터치감이 느껴지죠? 여기에 제일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좀 잘 보이는 색으로 한번 제 이름 도장 만든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짠! 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찍나요? 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왜냐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지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이미지 저장, 우측 하단의 화살표 이미지 저장, JPG OK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넘어갔던 달력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A5로 캔버스 생성해 주시고 보시면 캔버스가 가로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템플릿은 세로로 되어 있는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누구네를 한번 크게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그 방향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가로로 나오게 되죠. 지금 가로의 그림을 세로로 억지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때는 캔버스에 좌측 하단 캔버스 사이즈 변경, 다듬기, 사이즈 조정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컬러 모드와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고 다시 한번 브러쉬를 눌렀을 때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 자체를 회전을 시키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제가 카페에 15, 16강 달력 제작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 아래 PDF와 달력 PNG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6월 달력 PNG와 캘린더 공백이 있는데 6월 달력은 지금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제가 숫자를 기입한 거고 캘린더 공백은 칸만 있는 거니까 한번 불러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PNG 파일을 다운 받아주시고 이비스 페인트로 돌아오셔서 레이어 썸네일 하단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저는 6월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6월 달력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은 30일까지 있고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맞고요. 현충일, 지방선거일 네,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셔서 하단에 대부분 달력은 하단에 있죠. 달력 하단에 놓고 위치 맞고 크기 사이즈 맞으시면 체크 V 눌러주시고 선 드로잉 추출하시지 마시고 취소 눌러주세요. 선 드로잉 추출을 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써놓은 글씨까지 다 까만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 위에서 다시 썸네일에서 하단에 있는 카메라 저희가 조금 전에 그렸던 수국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수국 사진이 아주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사진을 사이즈에 맞춰서 놓고 V. 선 드로잉 추출 안 합니다. 취소. 이렇게 달력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저장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이미지 저장하시고 갤러리로 가보시면은 갤러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